오헨리 단편선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그것이 델라가 가진 전부였다. 게다가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들이었다. 이 돈 역시도 자파상이나 채소 장수, 푸죽간 주인에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값을 깎아서 얻어낸 것이었다. 델라는 이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세어보고 또 세어보아도 1달러 87센트였다. 다음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였다. 크리스마스가 내일로 다가왔지만 초란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우는 것 말고는 별로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울었다. 울다가 생각하니 인생이란 웃음과 울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물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구가 딸린 이 아파트의 방세는 일주일에 8달러였다. 아주 형편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불황자 단속반이 들이닥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정도의 집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편지함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이 있었다.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 검령이라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다. 델라는 남편을 그냥 짐이라고 불렀다. 짐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부인 델라의 품에 꼭 안기곤 했다. 델라는 그를 다정히 부르며 힘껏 포옹해 주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흐뭇한 일이었다. 짐은 무척 다정하고 멋진 남편이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볼에 분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창가에 서서 회색 고양이가 회색 뒷마당에 회색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고작 1달러 87센트라니. 일주일에 받는 20달러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지출은 항상 예산을 초과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사줘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돈은 적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델라는 짐이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선물을 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던 델라는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갑자기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싸구려 새방에서나 간혹 볼 수 있는 거울이었는데 날씬한 사람이나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폭이 좁고 세로로 기다란 거울이었다. 다행히 델라는 갸냘픈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그 거울에 온 몸을 비춰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카락을 풀어 길게 늘어뜨렸다. 거울을 바라보는 그녀의 두 눈망울은 반짝이고 있었지만 얼굴은 핏기가 없어 보였다. 이 가난한 부부에게는 커다란 자랑거리가 2가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질매의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긴 머리카락이었다. 만일
시바의 여왕이 길 건너에 있는 맞은편 아파트에 살았더라면 델라는 머리카락을 말리는 척하면서 창밖으로 그것을 늘어뜨려 여왕의 금은 보석이 모조리 빛을 잃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솔로몬 왕이 이 집 관리인이 되어 지하실에 온갖 보물을 쌓아놓고 살았더라면 짐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시계를 꺼내어 그의 마음을 질투로 뒤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아름다운 델라의 머리카락은 마치 갈색 폭포처럼 잔 물결을 지으며 윤기 있게 늘어져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재빠르게 감아 올렸다. 순간 그녀의 눈물이 낡은 빨간 양탄자 위로 떨어졌다. 델라는 낡은 갈색 코트에 쇼를 두르고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힌 채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각종 가발 취급이라고 쓰여진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춘 후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체격이 크고 피부가 하얀 상점의 여주인은 왠지 쌀쌀맞아 보였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글쎄요. 여주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모자를 벗어보세요. 우선 한번 봅시다. 모자를 벗자 델라의 갈색 머리가 마치 폭포처럼 물결치며 늘어졌다. 20달러 드리죠. 여주인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빨리 잘라주세요. 델라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놀랍게도 그 시간 이후에 시간은 날개를 단 듯 빨리 흘러갔다. 델라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난 후 짐에게 줄 선물을 찾아 가게란 가게는 전부 뒤지고 다녔다. 그러다 결국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 가게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짐을 위해 만들어 놓은 가게인 것 같았다. 델라가 뒤졌던 그 어떤 가게에도 그런 물건은 없었다. 그것은 디자인이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백금 시계줄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잡다한 장식이 많이 달려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물건 자체로도 빛이 나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짐의 시계와 함께 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나타날 것 같았다. 시계줄은 남편 짐을 닮은 듯 무척 점잖아 보였다. 그녀는 그 시계줄을 보자마자 자신이 찾던 물건임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녀는 시계줄 값으로 21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87센트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계줄을 시계에 달면 짐은 어떤 모임에서든 마음 편하게 시계를 꺼내 볼 수 있을 것이었다. 짐은 훌륭한 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계줄이 없어 낡은 가죽끈을 달았기 때문에 남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었다. 집에 돌아왔어야 비로소 델라의 황홀했던 기분과 흥분이 가라앉았다. 델라는 신중해지고 침착해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도구를 꺼내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보기 흉하게 깎은 짧은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머리를 매만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짧은 곱슬머리가 되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말괄량이 여학생 같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이리저리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짐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짐은 정말 내 머리 모양을 좋아했었는데.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이는 내가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원 갔다고 할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1달러 87센트로는 별 수 없잖아. 7시가 되자 그녀는 커피를 끓이고 난로 위에 프라이팬을 얹어 고기를 요리할 준비를 시작했다. 짐은 일이 끝나면 늦지 않고 집으로 바로 들어왔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꼭 쥐고 식탁 모퉁이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아래층 계단에서 남편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델라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제발 남편이 저를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다. 그는 여인 얼굴에 매우 진지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가련해 보이는 그는 22살밖에 안 된 나이에 집안을 꾸려 나가야 하는 힘든 짐을 지고 있었다. 짐의 외투는 새로 사야 할 만큼 매우 낡아 있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문 안쪽에 멈춰섰다. 마치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델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델라는 두려웠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경악도 아니고 실망도 공포도 아니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어떤 감정도 아니었던 것이다. 짐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델라는 머뭇거리며 식탁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갔다. 여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말아요. 당신에게 선물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머리카락은 또 자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머리카락은 참 빨리 자라거든요.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 즐겁게 보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 멋진 선물을 샀는지를요.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힘겹게 말을 꺼냈다. 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날 사랑해 줄 거죠? 머리카락이 없어도 나는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정말 머리카락이 없어졌단 말이지.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팔아버렸어요. 팔았어? 없어졌다니까요. 여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화내지 말아요. 그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판 거니까요. 델라는 짐에게 기대며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어요. 여보, 이제 식사를 준비해도 될까요? 델라가 애처롭게 이야기하자 그제야 짐은 정신을 차린 듯 델라를 꼭 껴안았다. 잠시 후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 포장을 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식탁 위에 놓았다.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 당신이 머리카락을 자르든 자르지 않든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 상자를 열어보면 내가 잠시 동안 멍하게 왜 서 있었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녀는 가늘고 흰 손가락으로 재빠르게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아! 델라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짐은 한참 동안 델라를 위로해야만 했다. 그가 준비한 상자 안에는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옆머리와 뒷머리에 꽂는 한 세트의 핀이었다. 델라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한 상점의 진열장에서 보고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핀이었다. 가장자리에는 보석이 박혀 있고 진짜 가죽으로 만든 아름다운 핀. 잘라버린 그 고운 머리에 꽂으면 정말 잘 어울릴 빛깔의 핀이었다. 값이 엄청나게 비쌌어 감히 가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안타깝게 꿈꾸어왔던 핀이었다. 이 핀이 드디어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정작 그 선물을 더욱 빛나게 할 머리카락은 없어진 것이었다. 델라는 그 핀을 품속에 꼭 껴안고 눈물이 고인 눈을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짐, 걱정하지 말아요.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거든요. 델라는 눈물을 닦고 꼬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편에게 아직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짐은 아직도 아내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했다. 델라는 손바닥 위에 시계줄을 올려놓고 그에게 내밀었다. 귀중한 금속 시계줄은 그녀의 밝고 열렬한 마음의 빛을 받아 한층 더 반짝이는 것 같았다. 짐, 참 멋있죠? 온 시내를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이제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시계를 당당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시계 이리 주세요. 이 시계줄과 당신 시계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봐야겠어요. 하지만 짐은 그저 빙그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델라에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델라,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사용하지 말고 잘 간직해 두도록 하지. 지금 바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사실 당신의 머리핀 살 돈을 마련하느라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 성찬을 즐겨볼까? 어서
음식을 준비해요. 모두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온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풍속을 만들었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현명한 선물을 했을 것이다. 또 같은 선물일 경우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위해 집안의 보물을 희생한 새빵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의 딱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젊은 부부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선물을 교환하는 사람 중에서 선물의 정성만은 이들이 최고다. 온 세상에서 그들이 제일 현명하다. 그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에 가장 빛나는 동방 박사들이다. 지금까지 오헨리의 단편선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